겁재를 볼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겁재죠. 맞아요? 네. 겁재와 겁재를 봐. 운에서 어떻게 오느냐. 여기서 볼 때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는 구분해서 분류해서 보는 연습을 해요. 신강한 사주 같은 겁재 운이 그냥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운이 오면 좋아요, 나빠요? 무조건 나빠요. 나쁘다 이렇게 그냥 이분법적으로 그럼 봐도 괜찮아요. 아, 그렇군요. 네. 누구만의 문제예요. 겁재가 오기 때문에 겁재에 대한 속성들이 있죠. 네. 누구예요, 이제? 경쟁자, 경쟁자. 네. 뭐, 배달하는 형제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네. 친구. 그러면 인간관계 갈등이 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아, 그냥 인간. 예, 예. 나를 힘들게 한다. 배신하고 성가신 일들이 온다. 형제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이제 재성을 극을 하잖아. 네. 그죠? 그러면 재물이 분탈이 일어난다.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돈이 자꾸 나갈 일들만 생긴다. 너 나이가 많으시다면 어르신이, 부친의 변고, 부친 문제가 온다. 재성을 극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죠? 내가 큰 틀에서 핵심만 찝어준 거예요. 네. 자들 불행은 빼버리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업한 사람이 부도를 가장 많이 맞을 때가 언제 같아요? 겁재 오는 때. 그렇죠. 겁재. 1번 겁재. 2번 편인운이 올 때. 겁재는 재성을 극을 하죠. 네. 편인은 식상을 극을 하죠. 특히 식신을. 식신은 뭐예요? 활동성이죠. 네. 내 활동성이 이축이 되잖아. 이거는 제품도 되고 재성은 시장으로 보니까. 그러면 신강한 사주에서 겁재운이 온다. 그러면 사업한 사람과 일반인과 분류해서 봐야 되죠. 사업한 사람은 부도날 확률이 높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일반인들은 어떻게 돈이 융통성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답답하겠지. 누구나 다. 현금이 묶이잖아요. 자꾸 돈이 나갈 일들만 생기고. 신약하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내 기운을 누가 도와주죠. 보충해주죠. 이게 나죠. 네. 그 신약하면 나를 도와준 우군이 오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 의지하려게 안 하려게. 내가 힘이 약하니까 사회에서 인간도 그러잖아. 힘이 강하면 남한테 의지 안 하려고 하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락한 거고. 신약한 사람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신강한 사주들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주도적으로 갈락해요. 신약한 사람들이 남한테 의지하고 의타심이 있고 우유부단하고. 좋다 나쁘다고 할 때는 겁재는 나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약하지만. 네. 그런데 겁재가 들어오면 네. 어떻게 하든 신약하든 신강하든 분탈은 일어나요. 돈에 대한. 아, 무조건. 예, 돈이 나가는데 강도가 많이 나가냐 적게 나가냐 그 차이. 신강한 사주 같으면 많이 나가는 거고 신강은 많이. 많이. 신약하면 적게는 나가되 나갈 일들이 일어나지. 예를 들어서 신약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겁재운이 오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누가 동업하자게 동업. 제안이 들어와요. 같이 하자 이렇게. 동업을 하더라도 뭐를 창업을 하면 돈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한 사주들을 동업을 하라고 하잖아. 동업을 하더라도 부부간에 하는 것도 동업이에요. 아, 네. 남하고 하는 것도 동업으로 보고요. 부부간에 하는 것도 동업으로 본다 하나. 네. 그 다음에 겁재가 오잖아. 그러면 누가 인간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멀리 있던 친구가 나한테 연락도 오고, 네. 멀리 있던. 네. 그래가지고 사기도 당하고. 네. 그러니까는 도박을 한 사람도 있죠, 주로. 태가한 사람이 겁재가 돈에 대한 욕구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도박으로 많이 빠지잖아. 그러니까 겁재를 볼 때 어떤 육친이든 간에 네. 이분법적으로 너는 안 좋다, 너는 좋다 그러지 말고 양면성이 있어서 긍정적인 일도 일어나고 부정적인 일도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네.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에서 겁재 운이 오면 네. 머리가 이제 예를 들어 신약하니까 마누라한테 눌려서 살았잖아. 네. 귀에 눌려가지고 그때 머리를 썩 들어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 그렇죠. 여성도 그러고 억눌려 있던 욕구 욕망이 네. 내 기운이 보충해지는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도전하려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들여다봐. 네. 뭔가를 하려해요. 그래서 겁재나 비겁운이 올 때 창업을 많이 하려고 해. 비겁이 올 때. 뭔 말인가 가시죠? 그런데 신강한 사주가 비겁운이 오면 창업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신약한 사주는 도전해 볼만하고 그 대신 사주 구조가 돈을 벌 수 있는 구년을 봐야 돼. 그게 이제 식상생계냐, 재성이 단단하게 잘 잡고 있느냐. 네. 아니면 하면 안 되지. 아니면 하지 말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 또 뭐가 있어요? 겁재와 식상 간의 관계를 봐야 돼요. 이 관계잖아요. 이렇게 관계. 내가 식상하게 겁재가 도움을 주죠. 생해주니까. 네. 힘을 보태주는데 거꾸로 내 힘을 빼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 신강한 사주에서 식상이 오면 좋고 신약한 사주에서 식상이 오면 아주 나쁘고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래서 여명에서는 식상이 태가온 사주들이 자식덕이 있다 없다 약하게 돼버려요. 내 기운을 빼가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또 반대 기운이 관성을 극을 하기 때문에 자식이 내 애물단지로 변하고 남편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조직 사이와 인연도 약해져 버려. 그러니까 겁재를 볼 때 겁재와 겁재 간의 상관관계, 겁재와 식상 간의 상호관계를 봐야 돼. 그게 신강한 사주에서 식상은 좋은 거고 신약한 사주에서 식상이 태가하면 내 기운이 과도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설기당한다 하잖아. 그러니까는 안 좋고. 겁재를 볼 때 겁재와 관성 간의 관계를 봐요. 항시 볼 때. 겁재와 관성만. 겁재가 강하다면 관성이 겁재를 극으로 조절해 주잖아. 네. 쉽게 얘기하면 겁재가 많다면 일간의 기운이 쏠려 있단 말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겁재로 반대해서 극으로 쪼개서 분산시켜 줘야 되죠. 네. 그러면 이 사주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안 이루어요? 이루죠. 이루게 된다 그만. 일간이 강할 때는 재성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네. 관성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고 전체를 봐야 되는데 식상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용신이라 하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재성이지. 이렇게 1번, 2번, 3번. 아니면 이놈이 1번 될 수도 있고 2번 될 수도 있고 3번 될 수도 있고. 그래도 도움이 되긴 되잖아요. 없는 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볼 때 겁재와 이제 재성 간의 관계를 봐야죠. 재성 간의 관계를 이때 봐야 되죠. 네. 신강한 사주 같으면 적당히 신강하다면 재성이 똘똘하게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내가 힘이 있는 거고 아주 좋은 거고. 네. 맞죠? 네. 그런데 겁재가 너무 태가하다 그만. 네.
그러면 재성이 약하면 그거는 문제가 오지. 그걸 우리가 군급쟁제, 군비쟁제 뭐 이러잖아요. 네.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거고. 아, 심각해요? 예. 쉽게 생각하라니까네. 요거는 겁재가 많다는 거는 뭐예요? 여러 사람이 있다는 소리잖아. 네. 응? 네. 그런데 재성이 약하다면 하나의 재물을 놓고 여러 사람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죠. 네. 그러죠? 네. 그러면 내 몫이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들죠. 그러면 안 좋죠.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에서는 겁재운이 안 좋다 하는 거예요. 앞 시간에 얘기했죠. 반대로 재성은 강하고 많고 네. 일간이 약하면 어떻게 된다겠어? 내가 숙모 현상이 난다겠잖아. 반극을 당한다겠잖아. 오히려 재성이 비겁을 무시해버려요. 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재다신약이라 이야기를 해주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있죠. 겁재와 인수와의 관계를 봐야 돼. 일관계 이렇게. 그래. 신강한 사주들이 인수운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신강. 인수운용 안 좋죠? 무조건 안 좋다고 보면 돼. 왜 안 좋아요? 반대 글자를 식상을 이축을 시키잖아.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니까 같이 보라니까네. 인수가 오면 네. 나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반대 글자를 극을 하잖아. 아, 반대. 생극계와의 관계를 보셔야 돼. 아, 그걸 해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겁재가 강한데 또 인수까지 강하잖아요. 사주에. 네. 그러면 인수운이 온다면 어떤 문제가 와? 이게 이제 문서잖아, 이게. 엄마고. 네. 그러니까는 문서에는 피해가 오죠. 보증을 잘못 쓴다든가, 뭐 잘못 사가지고 어려움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오죠. 그리고 또 반대로 식상을 그대로 때려버리잖아요. 극으로. 그렇죠. 그러면 활동성이 이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도 했잖아. 부도를 가장 많이 맞을 때가 겁재운, 두 번째가 편인운. 여명에서는 이게 뭐예요? 식상이 자녀죠. 네. 그죠? 그런데 인수가 강한데 인수운이 오면 반대 기운이 자녀를 그대로 옥죄버리잖아. 두드러 패버리고. 그러면 어때, 이제? 무조건 자식 걱정운이 온다, 그만. 그래서. 다치고 이런 거. 아, 그것도 맞아. 자식 문제가 오니까. 나로 인해서. 그래서 대운에서 신강한 사주, 쉽게 얘기해서 신강한 사주가 특히 인수가 강한 사주에서 편인운이 세운이든 대운이든 오면 자녀 걱정운이 와요. 자식 걱정운이 여명에서는. 그래서 자녀 출산한 사람들 있잖아. 네. 그래서 편인운 때는 자녀 출산을 되도록이면 피하라 해. 아, 그렇어요. 그걸 하기 때문에. 두드러 패버리기 때문에. 근데 대운에서도 편인운이 오는데 또 세운에서 중복돼서 편인운이 와버리잖아. 네. 그러면 자식 걱정할 일들이 더 과도하게 가중되겠지. 겁재와 간성의 관계죠. 이것도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 겁재가 관성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상호관계가 어떨 것이냐를 추론해야 된다 그만. 신강한 사주에서 간성운이 오면 좋죠. 아, 네, 나를 쳐주니까. 나를 극으로. 네, 그렇게 해주니까. 균형과 조화를 잡아주잖아. 네. 좋죠. 네. 그런데 신강한 사주에서 관성운이 오면 좋은데 여기에다가 생의 구조락 하면 네. 신강했을 때 승진도 하고 조직사에서 잘 나가겠지. 네. 그죠? 신강일 때. 반대로 신약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와요, 이제? 관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방어 능력이 없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신약하기 때문에. 그럼 관성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돼요. 관청이 엮인다든가, 건강을 잃어버린다든가, 여자 같으면 남편이 힘들게 한다든가, 느닷없는 고지서가 나온다든가,
느닷없는 소송에 휘말린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오게 돼. 그렇네요. 소송을 하는 거든 보는 거든 똑같죠. 그렇죠. 근데 휘말리게 돼. 내가 소송을 걸든 남이 나한테 소송을 걸어서 내가 당하게 되든 관청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돼. 뭐 시청을 왔다 갔다 한다든가 경찰서를 간다든가 법원을 간다든가 뭐 이렇게 아주 피곤한 일들이 와. 느닷없는 고지서가 날라온다든가. 그러니까 겁제를 볼 때 단순하게 겁제 이렇게 보지 말고 겁제와 다른 육친 간의 상호관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돼. 그 다음에 겁제를 볼 때는 중화의 관점에서 봐. 네. 중화가 된 상태에서 겁제가 어떻게 쓰이느냐. 또 신강한 상태에서 겁제가 어떤 효용성을 어떻게 쓰이느냐. 효율적이냐. 아니면 신약이 있을 때 어떻게 쓰여서 나한테 피해를 입히느냐. 이게 겁제가 무조건 나쁘다. 이분법적 사고로 그러면 안 돼.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어. 네. 이거 갔어요. 그러니까 사주를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 다면적, 종합적인 사주를 보는 습관을 들이고 판단을 해야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정보에 근접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쉽게 알아먹기 좋게 하면. 맞죠? 이거는 인수죠. 네. 이거는 관성이죠. 네. 쉽게 얘기하면 인수는 학문이죠. 네. 내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관성이 약하면 내가 내 자리가 없는 거야. 내 자리. 아. 내 포지션이 없는 거고 네. 관성이 강하고 인수가 없으면 네. 자리 욕심만 내고 내가 공부 가방끈이 짧은 거고 학문적 지식이 그래서 이걸 관인상생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묶어주잖아요. 이건 식상생제고 이렇게. 그럼 관성이 태가하다면 좋아 안 좋아? 태관은 뭐든지. 무조건 안 좋아. 오히려 무관보다 관성이 혼잡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무관보다. 간이 없는 게 나은 거라 혼잡되면 안 좋아. 혼자보다요? 그러면 이제 조직사에서 힘이 들고 일복도 많고 남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없는 게 나아. 진짜요? 네, 오히려. 개념이 없지 않아요? 없으면? 아니라 없어가지고 내가 임상을 해보면 10쌍의 부부를 볼 때 두 부부는 두 쌍은 잘 살아. 무관사주들이. 나머지 부부는 이혼하고 뭐 별거를 하고 뭐 엉망진창인데 두 쌍은 굉장히 잘 살아.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 수양하면서 산 사람, 잘 산 사람이 있어.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남편도 재성이 없고 여성도 관성이 없으면 둘 다 무재 무관사주들이 만나면 잘 살아 또. 네, 그렇게 들었어요. 잘 살아. 왜 그렇죠? 서로 필요한 걸 채워주는 끌어당긴 힘이 있어. 그걸 양자역학이라 해. 양자역학에서 촉군이라는 게 있어요. 끌어당긴 힘이 있어. 다 연결돼 있고 당기는 힘이 있어. 그래서 우주 만물에는 무형이든 유형이든 고유한 에너지가 나와. 그러면서 파동으로 감응을 하는 거예요. 감응. 무조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이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면 안 돼. 획일적인 사고를 가지면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요. 이게 겁제를 볼 때 글자와 글자가 있는 게 겁제와 다른 육친 간의 상호관계를 보는 습관을 길러셔야 돼. 삼간사지에 있는 글자들은 누구나 다 한 일간을 중심으로 끌어당겼다 밀었다 상호관계를 하잖아. 그 관계 속에 또 대운과의 관계, 세운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희노애락이 나타나잖아. 그렇게 전체를 봐야 되죠. 이제 겁제를 볼 때는 만인에 대한 투쟁성, 비견보다 더 강도가 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훨씬 심하다. 사주 전체에 따라, 사주에 따라 비견이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쓸 수 있고 겁제가 나쁘게 쓸 수 있고 좋게 쓸 수 있고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